호랑이띠 여러분, 소주 한 병이 여러분의 재물문을 활짝 열 수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믿기 어렵겠지만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바로 그 한 병의 소주입니다. 그 병을 집안의 특정한 위치에 조용히 놓는 순간부터 막혀있던 운의 문이 천천히 열리고 멈춰있던 돈의 흐름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요즘 들어 이유 없이 답답하셨던 분들, 노력은 하는데 결과가 따라오지 않고 분명 열심히 살고 있는데 마지막 순간마다 뭔가가 어긋나는 느낌이 있으셨죠? 그건 운이 없는 게 아닙니다. 호랑이띠의 강한 기운이 불의 방향을 잃었기 때문이에요. 사주명리에서 호랑이 즉 이는 간목으로 시작되는 생명의 문입니다. 나무가 겨울의 끝을 뚫고 새싹을 틀어내는 강한 에너지, 그게 바로 호랑이띠의 본성입니다. 나무의 기운이 세다는 건 성장과 추진력이 뛰어나다는 뜻이지만 그 에너지가 방향을 잃으면 돈과 복이 흩어집니다. 이 띠의 가장 큰 특징은 기운이 넘치지만 집중이 어렵다는 점이에요. 사업도 인간관계도 목표도 많지만 에너지가 한 곳에 모이지 못하면 늘 아슬아슬하게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그건 실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기운이 흩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흩어진 기운을 하나로 모을 때가 왔습니다. 바로 소주의 힘으로요. 소주는 단순한 술이 아닙니다. 곡물이 발효되며 생겨난 알코올 즉 불의 기운이 담긴 맑은 액체입니다. 나무에서 불이 태어나는 자연의 이치처럼 호랑이띠의 나무 기운이 소주의 불기운과 만나면 그동안 잠들어 있던 재물운이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특히 호랑이띠는 인시 새벽 3시에서 5시 사이가 가장 강한 시간이에요. 그때 기운이 가장 맑고 의지가 가장 선명하게 살아납니다. 그 시간에 소주 한 병을 깨끗하게 닫고 조용히 마음속으로 다짐해 보세요. 이제 내 재물의 불을 밝히겠습니다. 이 간단한 행위 하나가 흩어졌던 복의 방향을 되찾는 출발점이 됩니다. 풍수에서는 이런 기운의 결합을 나무가 불을 낳는다고 표현합니다. 나무가 불을 낳고 불이 흙을 만들고 흙이 금을 만들어 돈이 태어나는 순환이죠. 호랑이띠의 재물운은 이 순환이 완성될 때 비로소 열립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 그 완성의 비밀을 공개합니다. 소주 한 병으로 여러분의 집안 재물 흐름을 되살리는 풍수 비법, 그리고 호랑이띠만을 위한 불의 길을 여는 방법을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먼저 눌러주세요. 이 채널의 모든 영상은 구독자님들의 기운을 높이는 데 집중되어 있습니다. 댓글에는 호랑이띠 대박 터집니다 라고 써주세요. 그 문장이 바로 여러분의 첫 주문이 됩니다. 호랑이띠는 원래 세상을 움직이는 왕의 기운을 타고났습니다. 다만 그 불이 아직 완전히 깨어나지 않았을 뿐이에요. 이제 그 불을 밝혀야 할 때입니다. 오늘 그 첫 불씨를 함께 피워보겠습니다. 호랑이띠 여러분 안에는 이미 거대한 힘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호랑이띠는 추진력이 강하다, 리더십이 있다라고 말하죠. 하지만 정작 본인들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 한켠이 조금 씁쓸하지 않으셨나요? 그래, 나는 늘 앞장서지만 왜 결실은 남이 가져가지? 이게 바로 호랑이띠의 첫 번째 운의 역설입니다. 호랑이는 간목의 기운을 품은 띠입니다. 간목은 하늘로 치솟는 큰 나무예요. 겨울에 땅속에서 가장 먼저 싹을 틔우고 다른 나무들보다 먼저 햇빛을 향해 뻗어나갑니다. 그 기운은 강하고 생명력은 왕성하지만 문제는 너무 빠르고 너무 곱게 자란다는 데 있습니다. 이건 마치 새싹이 땅을 뚫고 나올 때 주변의 흙과 물의 도움 없이 혼자 힘으로만 위로 뻗어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 순간의 속도는 빠르지만 뿌리가 약해지고 에너지가 고르게 퍼지지 못합니다. 결국 잎은 무성해도 열매는 맺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호랑이띠 재물운의 첫 번째 약점입니다. 에너지가 강하지만 방향이 없다. 이 힘이 제대로 된 불과 연결되지 않으면 불꽃은 생기지 못하고 열정은 공중에서 흩어집니다. 사주 명리로 보면 호랑이 속에는 병화와 무토가 숨어 있습니다. 즉 나무 안에 이미 불씨가 들어있는 구조죠. 그런데 이 불씨가 언제 타오르느냐, 그것이 운의 갈림길입니다. 불이 제대로 타오르면 리더십과 명예 그리고 재물이 함께 들어옵니다. 하지만 불이 막히면 분노, 과로, 금전, 손실로 이어집니다. 풍수에서는 이를 기산이라고 합니다. 기운이 모이지 못하고 사방으로 흩어진다는 뜻이에요. 호랑이띠가 특히 이 현상이 심합니다. 기운이 강하니 어떤 일도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일도 사람도 한꺼번에 붙잡으려 하죠. 그게 바로 재물운의 누수를 만드는 원인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사업을 하면 확장 욕구가 너무 강해서 한 가지에 집중하기 어렵고, 직장에서는 자신이 직접 나서야 직성이 풀려서 위임을 잘 못합니다. 결국 혼자 다 하느라 기운은 빠지고 돈은 번만큼 빠져나가게 되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또한 호랑이띠는 불의 방향을 잘못 잡기 쉽습니다. 간목의 기운이 강하면 스스로를 태워버리는 과열 현상이 나타납니다. 즉 자신이 만든 불에 자신이 타는 셈이죠. 이게 명리에서 말하는 불이 금을 이기는 현상이에요. 불이 너무 강해지면 돈이 녹아버립니다. 일은 많고 매출은 좋은데 정작 통장엔 남는 게 없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호랑이띠에게는 불을 다스리는 법이 필요합니다. 불을 끄라는 게 아니라 그 불을 재물의 불로 바꾸라는 뜻이에요. 이때 필요한 매개체가 바로 소주입니다. 소주는 나무에서 태어나 불로 완성되는 물질이에요. 곡물에서 만들어진 알코올은 바로 불의 정수, 즉 불의 본질적인 기운을 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소주는 투명하죠. 불처럼 뜨겁지만 물처럼 맑은 존재. 이 조화가 바로 호랑이띠가 배워야 할 균형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양의 불과 음의 불의 차이입니다. 양의 불은 따뜻한 태양빛처럼 생명을 살리고 음의 불은 전자기기처럼 혼탁하고 사람을 지치게 만듭니다. 호랑이띠가 성공하려면 이 따뜻한 불을 자신에게 불러와야 합니다. 소주는 그 역할을 완벽히 해줍니다. 그 안에 불기운이 호랑이띠의 내면의 병화를 깨워 열정이 돈으로 바뀌는 순환을 시작하게 만듭니다. 즉 소주를 단순히 술로 두는 게 아니라 기운의 불씨로 놓는 순간 그 에너지가 방향을 잡고 흩어진 복이 한 곳으로 모이기 시작합니다. 호랑이띠 여러분은 이미 강합니다. 이제 필요한 건 강함을 돈으로 바꾸는 기술뿐입니다. 그 출발점이 바로 소주의 불기운을 다스리는 풍수법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구체적으로 그 소주를 어디에, 어떤 방향으로, 어떤 시간에 두어야 이 강한 불의 기운이 재물로 변하는지를 알려드릴게요. 지금부터는 단 한 병으로 운명을 바꾸는 실전 비법의 시작입니다. 이제부터는 실제로 호랑이띠의 재물 흐름을 여는 풍수 실전법을 알려드릴게요. 이 부분을 듣고 실행하신 분들은 단 며칠만 해도 기운이 달라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왜냐하면 호랑이띠는 본래 기운의 속도가 빠르기 때문이에요. 방향만 제대로 잡으면 순식간에 복이 들어오죠. 호랑이띠의 기운은 나무입니다. 그 나무는 스스로 불을 낳는 에너지를 품고 있죠. 그래서 호랑이띠는 불의 방향, 즉 남쪽을 만나야 운이 열립니다. 풍수에서는 남쪽을 불의 자리라 부릅니다. 태양이 떠오르고 세상을 밝히는 곳, 명예와 재물을 동시에 불러오는 방향이에요. 먼저 여러분의 집이나 사무실에서 정확히 남쪽을 찾아보세요. 스마트폰 나침반 앱으로 확인해도 좋고 실제 나침반을 써도 괜찮습니다. 대충 남쪽 같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기운은 방향에 따라 정밀하게 반응하기 때문이에요. 남쪽을 찾았다면 그 공간을 깨끗하게 정리하세요. 책이나 서류가 쌓여 있다면 잠시 다른 곳으로 옮기고 먼지와 거미줄까지 완전히 닦아내세요. 기운은 빈 공간으로 들어옵니다. 어지럽고 복잡한 자리는 에너지가 머무르지 못해요. 이제 깨끗해진 남쪽에 붉은색 천이나 주황빛 받침을 깔아주세요. 붉은색은 불의 상징이고 주황은 열정과 생명의 색입니다. 이 색깔이 호랑이띠의 내면에 있는 병화의 불씨를 자극해요. 그 위에 소주 한 병을 조용히 올려놓습니다. 소주는 단순한 장식이 아닙니다. 그 순간 그 한 병이 여러분의 불을 대신 태워주는 매개체가 됩니다. 뚜껑은 닫은 채로 두되 병 표면은 반드시 깨끗해야 해요. 가능하면 손수건으로 한번 닦아주세요. 손에 열이 병에 닿으면 그 열이 곧 기운의 인장이 됩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부분, 소주병의 라벨 방향은 북쪽을 향하게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남쪽의 불은 북쪽의 물을 바라볼 때 균형이 잡히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바로 오행의 완전한 순환입니다. 남쪽의 불이 북쪽의 물을 바라보면 과열되지 않고 부드럽게 타오르는 안정된 불이 됩니다. 이때 재물운은 불처럼 빠르게 확산되면서도 물처럼 안정적으로 지속됩니다. 소주를 올려두었다면 잠시 두 손을 모으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보세요. 내 안에 불이 재물이 되어 흘러들어옵니다. 이 한마디가 단순한 주문이 아닙니다. 말은 기운을 불러들이는 파동이기 때문이에요. 호랑이띠의 말은 특히 강한 영향력을 가집니다. 기운을 끌어당기는 명령의 힘이 있죠. 그래서 말로 다짐하는 순간부터 현실의 흐름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소주는 가능하면 투명한 병이 좋습니다. 투명함은 정직과 순수의 상징이며 호랑이띠의 지나치게 강한 기운을 맑게 정화시켜줍니다. 반대로 탁한 병, 색이 짙은 병은 피하세요. 그건 불이 아닌 그 흐름의 기운을 상징합니다. 배치한 후에는 주 1회 정도 새벽 시간대에 병 표면을 닦으며 마음을 다듬어 보세요. 특히 인시 새벽 3시에서 5시 사이가 좋습니다. 그 시간은 호랑이띠의 주파수가 가장 선명하게 활성화되는 때입니다.
새벽의 고요 속에서 불의 숨결이 가장 맑아지거든요. 한 가지 더, 그 옆에 작은 촛불이나 램프를 함께 두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이건 불을 더하는 게 아니라 불의 형상을 공간에 시각적으로 구현하는 풍수 행위예요. LED 초라도 좋고 향초도 좋습니다. 단 실제 불을 사용할 땐 반드시 자리를 비우지 마세요. 불은 생명을 살리는 기운이지만 통제되지 않으면 반대로 소모의 기운이 되니까요. 그리고 그 촛불을 켜며 이렇게 말해보세요. 내 안에 불이 길을 잃지 않고 복으로 타오르길. 이 짧은 의식이 에너지의 방향을 확실히 정해줍니다. 호랑이띠는 본래 왕의 기운을 가진 띠입니다. 왕의 불은 남을 태우지 않고 세상을 비추는 불이에요. 그 불을 여러분의 삶 속에 불러들이는 순간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도움과 기회를 들고 찾아오게 됩니다. 소주는 단 한 병이지만 그 안에는 오행의 순환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나무가 불을 낳고 불이 흙을 만들고 흙이 금을 낳으며 그 금이 곧 돈이 되는 흐름. 이게 바로 풍수에서 말하는 재물의 순환입니다. 그 시작이 바로 남쪽의 소주 한 병이에요. 이제 남쪽 자리에 소주를 올려두셨다면 여러분의 운명은 이미 방향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 기운이 더욱 강하게 타오르도록 돕는 보조. 배치법과 절대 두면 안 되는 금기 장소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불은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호하는 게 더 중요하니까요. 불의 기운을 깨웠다면 이제는 그 불을 길게 유지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호랑이띠의 재물운은 불이 꺼질 때 함께 식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불을 오래 부드럽게 태워주는 보조 아이템과 절대 함께 두면 안 되는 금기 공간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먼저 호랑이띠는 간목의 성향을 가졌습니다. 이 말은 자라는 나무라는 뜻이에요. 그 나무가 불을 만나면 태양처럼 빛나지만 바람이 너무 세거나 물이 너무 많으면 불이 꺼져버립니다. 그래서 이 균형이 정말 중요합니다. 불을 일으켜놓고 물로 덮어버리면 복의 불씨는 사라지고 허무한 기운만 남아요. 이때 필요한 게 바로 보조 아이템입니다. 보조 아이템은 말 그대로 소주의 불기운을 안정시키고 그 에너지를 돈으로 이어지게 돕는 풍수 장치예요. 첫 번째 보조 아이템은 금빛 종이나 금속 장식입니다. 호랑이띠는 불의 기운이 강합니다. 불이 지나치면 그 열기가 재물을 태워버리죠. 이때 금의 기운을 불러오면 불이 재로 변하지 않고 빛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소주병 옆에는 금빛 종 혹은 작은 금속 장식품 하나를 두세요. 황금색 동전이나 금빛 반지 혹은 금빛 부엉이 인형도 좋습니다. 이건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불이 금으로 변하는 오행순환의 완성입니다. 불이 흙을 만들고 그 흙이 금을 낳는 흐름이에요. 그 과정을 시각적으로 구현하는 게 바로 금속 장식이에요. 두 번째 보조 아이템은 붉은 꽃 한 송이입니다. 호랑이띠의 불은 강하지만 방향이 급합니다. 그 불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게 바로 생화의 기운이에요. 붉은 장미, 주황빛 국화, 금전초 같은 식물이 좋습니다. 그 중에서도 생화는 나무 기운을 불러와 불의 힘을 생명력으로 바꿉니다. 죽은 불이 아니라 살아있는 불, 사람을 비추고 기회를 불러오는 불로 변화시키는 역할을 해요. 특히 아침 햇살이 들어오는 시간에 그 꽃을 남쪽에 두면 기운이 금방 퍼져나갑니다. 세 번째 보조 아이템은 유리잔 속 맑은 물입니다. 불이 오래 타기 위해서는 균형이 필요합니다. 그 불을 꺼뜨리는 물이 아니라 불이 스스로를 식히며 유지하도록 돕는 물. 작은 유리잔에 맑은 물을 채워 소주 옆에 살짝 두세요. 단 물의 양은 너무 많지 않게 컵이 절반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건 불이 흙을 만드는 순환 중 흙의 안정을 돕는 상징이에요. 불이 폭주하지 않게 하는 완충 장치입니다. 이 세 가지를 함께 두면 호랑이띠의 강한 불기운이 맑게 정돈됩니다. 기운은 위로만 솟지 않고 아래로 안정적으로 흐르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돈이 흘러들어오는 통로가 열립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 기운을 막는 금기 공간도 있습니다. 이건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그중 첫 번째가 바로 욕실이에요. 욕실은 물의 공간입니다. 물의 기운이 강하고 불의 기운을 바로 끕니다. 남쪽에 욕실이 있다면 그 집에 불운이 반복될 수 있어요. 이럴 땐 욕실 문을 항상 닫아두고 빨간색 발매트나 향초를 잠시 두면 좋습니다. 그게 불의 상징으로 잠시라도 균형을 잡아줍니다. 두 번째 금기 장소는 현관 바로 앞이에요. 현관은 바람의 길입니다. 호랑이띠의 불은 바람을 만나면 불길처럼 번지지만 방향을 잃고 흩어집니다. 즉 돈이 들어오기도 전에 빠져나가게 돼요. 그래서 현관 바로 앞에는 소주를 두지 마세요. 바람의 흐름이 불을 산란시키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침대 머리맡입니다. 이곳은 사람의 정기가 머무는 자리예요.
불의 기운을 너무 가까이 두면 잠이 불안해지고 기운이 과열됩니다. 이건 단순한 심리 문제가 아니라 호랑이띠의 내면, 불기운이 밤새 과하게 움직이는 현상이에요. 그 결과 몸이 피곤하고 집중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 세 공간은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대신 남쪽에 불기운이 닿는 자리, 예를 들어 거실의 남쪽 모서리, 작은 창가의 남쪽 라인. 이런 곳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이 자리에 소주를 두고 그 옆에 금빛 장식과 붉은 꽃, 작은 유리잔에 물을 함께 놓는다면 재물의 불꽃이 균형을 잡으며 타오르게 됩니다. 그럼 이제 기운은 완전히 연결됩니다. 나무가 불을 낳고 불이 흙을 만들고 흙이 금을 낳고 금이 다시 물로 이어집니다. 그 순환의 중심에서 호랑이띠는 돈의 불을 손에 쥐게 됩니다. 이제 불을 피웠으니 그 불을 꺼뜨리지 않도록 매주 한 번씩 손으로 병을 닦고 조용히 이렇게 마음속으로 말하세요. 내 안의 불은 탐욕이 아니라 복이 되리라. 이 주문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불을 욕심의 불이 아닌 복의 불로 바꾸는 선언이에요. 불을 피웠다면 이제 그 불이 언제 돈의 불로 바뀌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호랑이띠의 재물운은 한번 올라타면 불길처럼 타오릅니다. 하지만 시기를 놓치면 불은 금세 식어버리죠. 그래서 오늘은 그 불이 현실의 재물로 바뀌는 결정적 시점을 명리학적으로 짚어드릴게요. 먼저 호랑이띠는 나무의 기운을 타고난 띠입니다. 나무는 자라나고 확장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죠. 이 나무가 불을 만나야 비로소 결과가 나옵니다. 즉 나무가 불을 만들어내듯 호랑이띠의 에너지는 불의 달에 가장 강하게 피어납니다. 2026년 기준으로 보면 음력 4월부터 6월 사이, 즉 양력으로는 5월 중순부터 7월 초까지가 바로 그 시기입니다. 이때 하늘의 기운이 본격적으로 불로 옮겨가며 호랑이띠에 잠재된 재물 기운이 폭발적으로 솟아오릅니다. 이건 단순한 점괘가 아니라 실제 천간지지의 흐름이에요. 2026년은 병오년입니다. 병은 강한 불의 기운을, 오는 말의 기운이자 뜨거운 태양의 상징을 의미하죠. 즉 호랑이띠에게는 나무가 불을 만나 가장 밝게 타오르는 해입니다. 그 중에서도 5월과 6월은 이 기운이 최고조에 이르는 시기예요. 이때 호랑이띠의 재물운이 폭발하는 이유는 불이 땅을 만들고 그 땅이 금을 낳는 시기이기 때문이에요. 명리학에서 재물은 금으로 봅니다. 즉 불이 충분히 타야만 돈이 태어나는 구조죠. 2026년 5월과 6월은 불의 기운이 가장 왕성할 때 호랑이띠는 그 불을 돈의 씨앗으로 바꾸는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이 시기에 가장 좋은 행동은 집의 남쪽 방향에 불빛을 켜두는 것이에요. 밤 9시에서 11시 사이 호랑이띠의 불기운이 가장 안정적으로 흐르는 시각입니다. 이 시간에 촛불, 조명 혹은 남쪽에 작은 램프를 켜두면 불의 파동이 재물로 바뀌어 집안에 순환하기 시작합니다. 또한 이때는 말의 힘이 굉장히 강해집니다. 호랑이띠는 음성으로 현실을 바꾸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 시기엔 말로 다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냥 마음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소주를 앞에 두고 조용히 이렇게 말해보세요. 내 안의 불이 나를 태우지 않고 나를 살리며 돈이 되어 흐른다. 이건 단순한 확언이 아닙니다. 불의 에너지를 복으로 전환하는 언어의 힘이에요. 말의 파동은 기로 돌아와 의식에 각인됩니다. 그 순간 내면의 에너지는 방향을 바꿉니다. 태우는 불에서 비추는 불로 소모의 기운에서 창조의 기운으로 변하죠. 이 시기에는 또 하나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바로 사람 인연이에요. 불의 기운은 사람을 끌어당깁니다. 그동안 연락이 끊겼던 사람에게서 소식이 오거나 뜻밖의 제안이 들어오기도 합니다. 이런 인연은 대부분 재물운과 직접 연결됩니다. 특히 2026년 6월 초순과 하순 사이에는 금의 기운을 가진 사람, 즉 닭띠, 원숭이띠, 소띠와의 만남이 호랑이띠의 재물운을 더욱 강화시켜줍니다. 이 시기엔 꼭 대화를 열어두세요. 만약 이때 외출을 한다면 붉은색 또는 금색 액세서리를 착용해보세요. 이건 단순한 패션이 아니라 불의 기운을 몸에 입히는 행위입니다. 명리학에서는 옷의 색도 하나의 기운의 파동으로 봅니다. 호랑이띠에게 붉은색은 생명력, 금색은 결과를 상징합니다. 그 둘이 만나면 불은 재물로 변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시점이 있습니다. 입추가 시작되는 2026년 8월 초순이에요. 이때 불의 기운은 서서히 식지만 그동안 쌓인 불의 열이 금의 결정체로 응축됩니다. 즉 실제 재물이 손에 들어오는 시점입니다. 5월부터 7월까지는 불을 피우는 기간이라면 8월은 불의 열이 돈으로 바뀌는 시기인 거죠. 이때 계약, 투자, 재산 분할, 부동산 매매 등의 일은 호랑이띠에게 매우 유리하게 흘러갑니다. 그럼 언제 조심해야 할까요? 바로 음력 7월 중순, 양력 8월 말 전후입니다. 이때는 불이 너무 강해져서 스스로를 태우는 시기예요.
과한 투기나 욕심, 불필요한 지출은 피하세요. 불의 기운이 재물을 만들기도 하지만 그 불이 제어되지 않으면 재물을 태워버립니다. 불을 다스리는 자가 진짜 부자입니다. 정리하자면 호랑이띠의 2026년 재물운은 5월부터 7월 사이에 불이 피고 8월 초에 그 불이 금으로 변해 재물이 됩니다. 그 시기를 놓치지 마세요. 이때 시작한 일, 이때 맺은 인연, 이때의 결심은 1년 내내 불씨처럼 이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다짐하세요. 내 안의 불은 나를 비추고 내 삶을 살린다. 이 한 문장이 여러분의 불을 복으로 바꾸는 열쇠가 됩니다. 호랑이띠의 복은 불의 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불은 한번 붙으면 남보다 빠르게 번지고 세상을 비출 만큼 강한 에너지를 가집니다. 하지만 동시에 다루기 어려운 기운이기도 합니다. 불은 생명을 살리지만 통제하지 못하면 모든 걸 태워버리니까요. 호랑이띠에게 중요한 건 불을 키우는 것보다 불을 관리하는 법을 아는 것입니다. 이건 재물을 오래 붙잡는 법이자 내 삶의 복을 잃지 않는 지혜이기도 하죠. 첫 번째 실천 루틴은 불의 흐름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일상관리법입니다. 불의 기운은 리듬을 좋아합니다. 불이 고르게 타야 따뜻한 빛을 내듯 호랑이띠의 삶에서도 일정한 생활 패턴이 복을 유지하게 만듭니다. 매일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고 규칙적으로 식사하고 밤에는 전자기기 대신 촛불이나 조명 아래서 명상하거나 생각을 정리해 보세요. 이것이 바로 불의 리듬을 안정시키는 첫걸음입니다. 두 번째는 빛의 순환을 만들어주는 풍수 루틴입니다. 불은 고정된 밝음이 아니라 흐르는 에너지예요. 집 안에 불빛이 한 곳에만 머물면 기운이 정체되고 복의 흐름이 멈춥니다. 그래서 호랑이띠는 집 안의 조명 동선을 중요하게 봐야 합니다. 거실, 부엌, 복도, 현관의 불빛이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하세요. 이건 단순한 인테리어가 아니라 불의 파동을 순환시키는 에너지 회로를 만드는 행위입니다. 만약 특정 공간이 유독 어둡다면 그곳은 불의 기운이 닿지 않는 음의 공간입니다. 이곳에 작은 조명이나 향초, 유리병 안에 조명을 두는 것도 좋습니다. 소주 한 병을 이미 놓으셨다면 그 근처에 은은한 불빛을 더하세요. 소주의 투명한 병이 불빛을 받아 반사될 때 그 공간은 다시 살아납니다. 이건 단순히 보기 좋게 만드는 게 아니라 불의 파동을 증폭시키는 행위입니다. 세 번째는 마음속 불씨를 다스리는 내면의 루틴입니다. 호랑이띠는 외면의 불보다 내면의 불이 더 강한 사람입니다. 감정이 격해지면 주변이 불안해지고 생각이 복잡해지면 기운이 흐트러집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번은 불을 가라앉히는 시간을 꼭 가져야 합니다. 이건 명상처럼 조용히 숨을 들이쉬고 내쉬며 마음속 불길의 세기를 조절하는 훈련이에요. 명리학적으로 보면 호랑이띠의 불은 나무에서 비롯된 성장의 불입니다. 즉 성취하려는 의지가 강할수록 불은 커집니다. 그런데 이 불이 커질수록 스스로를 태우지 않으려면 감사의 기운을 함께 불어넣어야 합니다. 감사는 불의 열기를 온기로 바꿉니다. 하루의 끝마다 오늘도 불이 꺼지지 않게 해줘서 고맙습니다 라고 속삭여 보세요. 이 말 한마디가 불을 안정시키고 복을 고정시킵니다. 네 번째 루틴은 불의 기운을 먹는 음식 루틴입니다. 불의 에너지를 다루는 사람은 식단에서도 불을 조절해야 합니다. 호랑이띠에게 좋은 음식은 붉은색 채소나 따뜻한 성질의 음식이에요. 예를 들어 고추, 당근, 홍삼, 계피차 같은 것들입니다. 이 음식들은 불의 에너지를 건강하게 보강시켜 줍니다. 반대로 얼음물이나 차가운 음식은 불을 약하게 만듭니다. 너무 자주 먹으면 몸의 에너지가 식고 재물의 흐름도 함께 냉각됩니다. 따뜻한 차 한 잔을 습관처럼 마시는 것이 불의 기운을 지키는 작은 실천이 됩니다. 다섯 번째는 사람 관계에서 불의 흐름을 유지하는 인간관계 루틴입니다. 불의 기운은 외로움을 싫어합니다. 혼자 있으면 꺼지고 나누면 커집니다. 따라서 호랑이띠는 사람들과의 교류가 곧 복을 유지하는 통로입니다. 단 아무 관계나 불을 나누면 안 됩니다. 불은 맑은 공기와 만나야 밝게 타듯 나의 기운을 인정하고 존중해주는 사람과의 대화가 복을 키워줍니다. 그런 사람을 곁에 두고 주기적으로 감사의 말을 건네보세요. 불은 감사를 먹고 자랍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루틴은 물과의 균형입니다. 불은 물을 만나야 제어됩니다. 호랑이띠의 불은 강함으로 한 달에 한 번은 물의 기운을 받아야 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맑은 물 근처를 산책하는 것입니다. 강, 호수, 바다도 좋고 단순히 수돗물을 흘려놓고 손을 씻으며 불의 기운이 고요히 흐른다고 마음속으로 되새기는 것도 좋습니다. 불이 너무 커지면 탐욕이 되고 너무 작으면 의욕이 사라집니다. 물은 그 균형을 유지해주는 조화의 도구예요. 이 6가지 루틴은 단순한 풍수 팁이 아닙니다.
이건 복의 불을 다스리는 호랑이띠만의 지혜입니다. 불은 두려워할 존재가 아니라 사랑으로 돌보면 내 삶을 비추는 등불이 됩니다. 이제 여러분의 불은 꺼지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이 루틴을 따라가면 불은 더 이상 소모되지 않고 빛으로 복으로 재물로 변합니다. 호랑이띠 여러분, 소주 한 병으로 불의 복을 깨우고 6가지 루틴으로 그 불을 다스렸다면 이제 그 복의 불이 현실에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기운이 움직이면 반드시 징조가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호랑이띠만이 느낄 수 있는 3가지 복의 신호를 알려드릴게요. 이 징조가 하나라도 보인다면 이미 복은 여러분 곁에서 타오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징조, 공간의 온도가 달라집니다. 소주를 남쪽에 두고 며칠이 지나면 신기하게도 방의 온도나 공기가 달라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창문을 닫았는데도 미묘하게 따뜻한 기운이 돌고 빛이 더 밝게 느껴집니다. 풍수에서는 이것을 기운의 변화라고 부릅니다. 멈춰있던 에너지가 움직이며 불의 기운이 살아나면 공간의 공기 자체가 가벼워지고 따스해지는 거죠. 특히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오늘은 뭔가 잘 될 것 같다는 근거 없는 자신감이 올라온다면 그건 단순한 기분이 아닙니다. 불의 기운이 몸속에서 깨어난 증거예요. 호랑이띠의 불은 외부가 아니라 내면의 자신감에서 시작됩니다. 이 자신감이야말로 진짜 복의 신호입니다. 명리학적으로 호랑이띠의 재물운은 행동할 때 열리는 운이거든요. 그동안 두려워서 미뤄두었던 일에 용기가 생긴다면 그건 불의 복이 실제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징조, 사람과의 대화가 달라집니다. 이건 가장 명확한 변화 중 하나예요. 기운이 바뀌면 언어의 파동도 달라지고 그 파동이 자연스럽게 타인에게 전달됩니다. 평소와 똑같이 말했는데도 사람들이 여러분의 말을 더 진지하게 듣기 시작합니다. 회의나 상담 자리에서 여러분의 의견이 중심이 되고 결정권이 자연스럽게 넘어오는 일이 늘어나죠. 특히 영업직, 사업가, 강사처럼 말이 곧 돈이 되는 직업이라면 이 변화가 더욱 극적으로 나타납니다. 소주의 확산 에너지는 설득력을 강화시킵니다. 소주병이 불빛을 머금고 반사하듯 여러분의 말도 상대의 마음속으로 스며들어 번뜩이는 결정을 이끌어냅니다. 이 시기에는 계약이 성사되고 투자 제안이 들어오고 그동안 닫혀있던 관계가 다시 열리는 일들이 줄을 잇습니다. 그건 단순한 운이 아니에요. 불의 기운이 사람의 마음에 불씨를 옮긴 결과입니다. 호랑이띠의 말에 힘이 실리기 시작한다면 그건 곧 복이 작동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세 번째 징조, 돈의 흐름이 다르게 움직입니다. 이건 숫자나 통장의 문제를 넘어서 돈의 에너지 자체가 바뀌는 걸 느끼는 순간이에요. 예전에는 돈이 들어와도 바로 빠져나갔는데 이제는 쓰지 않아도 마음이 불안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상하게 남는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하죠. 누군가가 갑자기 선물을 주거나 예상치 못한 환급이나 이익이 생기기도 합니다. 풍수적으로 이건 기운의 순환이 완성되었다는 징조입니다. 재미있는 건 이런 복의 징조는 처음엔 아주 작은 불빛으로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작은 불빛을 알아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만 불은 점점 더 크게 타오릅니다. 이게 바로 불의 복이 가진 법칙입니다. 기운은 인식하는 사람에게만 힘을 더한다. 그러니 이런 작은 변화가 보이면 지금 복이 오고 있구나라고 속으로 확신하세요. 그 순간 불의 파동이 여러분의 몸 전체를 감싸며 더 큰 행운을 끌어들입니다. 명리학에서 호랑이띠의 대우는 성장과 확장의 길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그 길은 언제나 자신의 불을 얼마나 잘 다루는가로 결정됩니다. 이 불이 탐욕이 되면 복이 꺼지고 감사와 겸손으로 타면 재물이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 꼭 실천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복의 일기를 쓰는 거예요. 매일 밤 잠들기 전 오늘 하루 내가 받은 복 한 가지만 적어보세요. 아주 작은 일이어도 괜찮습니다. 따뜻한 인사 한마디, 좋은 소식 하나, 웃음을 준 사람 한 명. 그걸 기록하는 순간 그 복은 사라지지 않고 내일의 불씨로 다시 살아납니다. 풍수에서 글은 바람을 타고 흩어지는 기운을 붙잡는 형체의 마법이라 합니다. 불의 기운은 특히 기록을 좋아해요. 기록된 감사는 불의 에너지를 식히지 않고 은은하게 지속시키는 비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잊지 말아야 할 것. 복은 남에게 베풀 때 더 크게 돌아온다는 진리입니다. 호랑이띠는 본래 리더의 운명을 타고났습니다. 자신만의 성공보다 누군가를 비춰주는 불빛이 될 때 복은 훨씬 더 큰 형태로 돌아옵니다. 그 불은 사람을 태우지 않고 세상을 따뜻하게 덮는 불로 바뀌게 되죠. 이 단계까지 오셨다면 이제 여러분의 불은 절대 꺼지지 않습니다. 기운이 흩어지지 않고 재물과 인연이 스스로 찾아옵니다. 한순간의 행운이 아니라 지속되는 복의 파동이 시작된 겁니다.
호랑이띠 여러분, 당신의 불은 이제 완전히 깨어났습니다. 남들이 두려워하는 변화의 계절에도 당신의 기운만큼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이제 불의 주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남은 건 단 하나입니다. 오늘 밤 남쪽에 놓인 소주를 조용히 바라보며 이렇게 속삭이세요. 내 안에 불이 꺼지지 않게 하소서. 이 불이 나와 세상을 함께 비추게 하소서. 그 순간 복의 불은 다시 한번 타오릅니다. 그리고 그 불빛은 곧 당신의 이름과 명성을 세상에 환하게 비출 것입니다.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복의 불은 이미 당신 안에서 깨어났고 집안의 남쪽에서 맑은 빛을 내며 고요히 타오르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이 불을 단단히 붙잡고 그 불이 돈으로, 인연으로, 건강으로, 명예로 바뀌는 과정을 시작할 차례입니다. 그 방법은 단 하나, 감사의 기도를 올리는 것입니다. 불의 복은 감사에 반응합니다. 감사는 불의 기운을 고요히 안정시키면서 동시에 더 밝게 만드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이건 단순한 마음의 습관이 아니라 명리학적으로 불의 에너지를 가장 아름답게 순환시키는 행위입니다. 지금부터 호랑이띠를 위한 복의 감사 기도문을 함께 따라 읽어보세요. 이 기도문은 단어 하나하나가 불의 파동과 공명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말을 내뱉는 순간 불의 기운이 진동하고 그 진동이 곧 현실의 변화로 이어집니다. 복의 감사 기도문. 오늘 내 안에 불이 깨어납니다. 나를 지켜주신 하늘과 조상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숨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안에 불이 꺼지지 않고 맑은 빛으로 타오르게 해주세요. 돈이 흘러올 때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사람이 다가올 때 따뜻하게 품게 해주세요. 모든 일이 순조롭게 흐르며 나를 비추는 불빛이 다른 사람에게도 복이 되게 해주세요. 오늘 내가 한 말이 진심이 되게 해주시고 내가 걷는 길이 복의 길이 되게 해주세요. 소주 한 병에 담긴 불의 기운이 나의 집을 밝히고 나의 삶을 환하게 비추게 해주세요. 남쪽의 빛이 나를 인도하고 불의 기운이 내 안의 두려움을 태워 없애며 모든 걱정이 연기처럼 사라지게 해주세요. 나의 이름이 세상에 밝게 빛나게 해주시고 내가 흘린 땀방울이 금이 되어 돌아오게 해주세요. 내가 베푼 마음이 이웃에게 전해지고 그 마음이 다시 나에게 복으로 돌아오게 해주세요. 나의 손이 복을 짓고 나의 말이 복을 만들고 나의 눈빛이 사람들에게 평화를 전하게 해주세요. 오늘의 불빛이 내일의 희망이 되어 늘 따뜻한 하루로 이어지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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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문이 끝난 뒤에는 꼭 3번의 호흡을 이어가세요. 숨을 들이쉬며 불의 기운을 마시고 내쉬면서 불의 열기를 세상에 내보내세요. 그때 마음속으로 이렇게 속삭입니다. 내 안에 불은 꺼지지 않는다. 나는 복을 머금은 불의 주인이다. 이 한마디가 바로 호랑이띠의 복 선언문입니다. 이 말을 하는 순간 우주의 기운이 즉시 반응합니다. 이건 단순한 주문이 아니라 명리학적 진동수와 풍수의 에너지 파동이 결합된 의식의 열쇠입니다. 기도는 거창한 의식이 아닙니다. 하루 중 단 1분이라도 소주의 맑은 병빛을 바라보며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면 그 순간이 곧 기도입니다. 기도는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진동으로 하는 것이니까요. 소주의 투명함은 불의 빛을 머금은 수정과 같습니다. 그 병에 비친 당신의 얼굴이 밝아졌다면 이미 복은 도착한 것입니다. 그건 눈에 보이지 않는 불의 복, 당신이 직접 키워낸 행운의 불씨입니다. 그리고 그 불은 이제 꺼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그것을 감사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호랑이띠 구독자님들께 드리는 말씀을 남깁니다. 당신의 불이 타오르면 세상이 따뜻해집니다. 당신의 복이 커지면 주변의 사람도 함께 웃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호랑이의 복, 불의 복, 리더의 복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듣는 모든 호랑이띠 분들께 하늘의 불이 내리고 조상의 빛이 함께하길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이제 댓글에 이렇게 남겨주세요. 호랑이띠의 불은 꺼지지 않습니다. 그 문장이 당신의 복의 등불이 되어 오늘 밤 당신의 삶을 환히 비출 것입니다.